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뉴스 책상의 이승열입니다. 첫 번째 소식입니다. 국내 정보기관 홍보부의 직원 이모 씨가 대선의 여론을 조작하는 데 조직적으로 개입을 했다는 의혹이 제기되었습니다. 이에 대한 조사에 나선 지 며칠 안에 경찰은 이 의혹이 사실이라고 발표했습니다. 지난 6월에 진행된 대선의 선거운동 과정에서 이모 씨는 각종 SNS 또는 포털 사이트에 야당 후보를 비난하는 글과 댓글을 올렸다는 혐의로 기소된 상태였습니다. 자세한 소식은 강지수 기자가 전해드리겠습니다. 이 글들은 홍보부 직원 이모 씨가 인터넷에 올린 글들입니다. 대부분 정부 여당엔 유리하고 야당엔 비판적인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홍보관 310호 운영 방안, 별을 찍는 앞뒤 사업, 영상제 등과 관련된 내용입니다. 올해 4월부터 대선 전까지 페이스북과 싸이월드 클럽을 비롯한 각종 포털 사이트에 아이디 5개를 이용해 올린 것입니다. 정치 및 사회에 대한 글들이 50여 개에 달하는 것으로 확인되었습니다. 오늘 아침 경찰은 홍보부 직원의 대선 개입 의혹이 사실인 것으로 발표했습니다. 처음에 혐의를 부인하며 거짓말을 한 것에 대해 국민 여러분들께 사죄의 말씀드립니다. 이와 같은 사실이 밝혀지면서 정치적 중립을 지켜야 할 정부기관이 각종 매체를 이용하여 여론을 조작하며 선거에 개입을 했다는 측면에서 국민들의 비난을 피하기는 어려울 것으로 보입니다. JSH의 강지수입니다. 다음 소식입니다. 현재 이웃나라 쿠티비 DY그룹 사태가 경제계 전반에 큰 파장을 몰고 오면서 심각한 후유증을 예고하고 있습니다. 이 가운데 김채영 부통령이 국가 재정을 살리기 위해 이들 회사의 기업어음에 투자한 사실이 뒤늦게 밝혀져 파란이 예상되고 있습니다. 백소영 기자가 보도합니다. 지난 부통령 선거 때 김채연 부통령이 당선된 후에 연설을 하는 장면입니다. 경제 위기를 겪고 있는 이 시점에서 저를 뽑아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 대통령을 도와 이 나라의 경제를 살려보겠습니다. 이와 같은 약속을 했던 김채연 부통령은 국가 재정에 조금이라도 보탬이 되고자 7기업에 투자를 했었습니다. 그것이 오히려 국가 재정을 더욱 악화시키고 말았습니다. 지금으로서는 국민들에게 죄송하다는 말밖에 드릴 말씀이 없네요. 신용평가 기관에서도 우량 등급을 받고 있는 데다가 이자도 많이 주고 직원들이 안전하다고 여러 번 강조해서 그렇게 법정 관리까지 갈 거란 의심은 전혀 하지 못했어요. 죄송합니다. 이와 같은 사실이 전해지자 국민들은 잠시 충격에 휩싸여 동요되었지만 이내 차분히 사태를 지켜보며 저마다 다양한 의견을 내고 있습니다. 아니 어떻게 한 나라의 부통령이라는 사람이 외국 기업에 투자를 할 때 확인도 안 하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세금 더 내야 될 거 아니에요. 완전 짜증나. 그게 제일 걱정돼요. 뭐 다 나라를 위한 일인데 어떡하겠어요. 부통령이라고 뭐 다 알 수도 없고 뭐 부통령이라고 어쩔 수 없었겠죠. 이번 사태에 대해 책임을 지고 김 부통령은 삶을 원했지만 이 대통령의 일을 수락하지 않았습니다. 현재 김 부통령은 피해자들과 함께 피해자 분쟁 조정 신청 중이고 현재 정부는 피해액에 대한 철저한 조사와 더불어 투자 손실에 대한 회복을 막기 위해 여러 가지 대책을 세우고 있습니다. JSH 백수영 기자입니다. 롤 하면 많은 분들이 롤 케이크를 떠올리실지도 모르겠습니다. 요즘 젊은이들 사이에서 게임 리그 오브 레전드, 이른바 롤이 유행이라고 합니다. 하지만 이 게임은 중독성이 심한 나머지 일상생활에도 지장이 있다는 이용자들이 점점 늘어나 많은 분들이 골머리를 앓고 계신다고 하는데요. 유승희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대전광역시에 사는 대학생 김지수 양. 지수 양은 대학교 동기 남학생들의 권유로 지난 8월부터 게임 리그 오브 레전드, 이른바 롤을 시작했습니다. 처음에는 동기들과의 친목을 다지기 위해 시작했지만 이제는 걷잡을 수 없이 중독된 상태입니다. 처음에는 애들이 PC방 가서 같이 롤하자 그럴 때만 마지못해 하고 일주일에 한두 번밖에 안 했어요. 근데 점점 시간이 지나니까 저 혼자 PC방에 가서 하기도 하고 이젠 제가 막 같이 하자고 조르고 있고. 최근 들어서 게임 롤을 하는 사람의 수는 기하급수적으로 늘어나고 있습니다. 게임이 출시된 초반에는 남성 이용자가 줄을 잃었던 반면에 이제는 남녀 이용자의 수가 거의 같아졌습니다. 게임 스타크래프트, 디아블로를 이어서 많은 이용자들을 만족시킬 만한 게임이 등장하지 않아 침체되어 있던 게임 시장에서
롤이 인기를 얻기 시작하면서 게임 중독 해결센터를 이용하는 사람들의 수도 그와 더불어 늘어나게 되었습니다. 기록에 따르면 리그 오브 레전드가 출시된 2009년 이후 저희 센터를 방문해 주시는 분들의 수가 기하급수적으로 늘고 있습니다. 또한 이전에 저희 센터를 찾아주시는 분들보다 요즘에 방문하는 이용자들의 중독 상태가 약 40% 정도 더 심각한 것으로 밝혀졌습니다. 게임 리그 오브 레전드 유저들을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한 결과 거의 절반에 가까운 사람들이 일상생활에 지장을 받고 있다고 대답하였습니다. 그리고 중독으로 진단받은 사람들을 대상으로 한 설문조사를 바탕으로 보면 두통, 수전증, 구토, 심리적 불안 등의 증상을 보인다는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과유불급, 친목을 위해 스트레스 해소를 위해 여가 시간에 즐기는 게임은 신체에 긍정적인 방향으로 작용하지만 그 정도가 심해지면 안 된다고 말합니다. JSH 유승희입니다. 다음 소식입니다. 캐탄국의 터전인 스튜디오가 그 주권을 위협받고 있습니다. 얼마 전에도 이웃나라인 쿱스국에서 스튜디오의 조차를 시도했습니다. 스튜디오를 수호하기 위한 캐탄국의 노력이 시급해 보입니다. 정희진 기자입니다. 이곳은 캐탄국의 스튜디오. 캐탄 국회가 열리고 국민들이 일하는 캐탄국의 오래된 터전입니다. 하지만 스튜디오의 주권이 흔들리고 있습니다. 쿱스국이 스튜디오 조차를 시도했던 것입니다. 외교통상부 장휘진 장관은 쿱스국의 스튜디오 조차 제안을 이 대통령에게 전달했지만 이 대통령의 완강한 거부에 조차 시도는 실패했습니다. 이 대통령은 지난 9월 열린 정기국회에서 쿱스국의 태도에 유감을 표하며 스튜디오 주권을 공고히 하기 위한 대책 마련을 촉구했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쿱스국의 스튜디오 조차 시도는 아주 무례한 행위라고 생각됩니다. 정부는 이런 일이 앞으로 발생하지 않도록 최선을 다할 것이니까 국민들은 그저 믿고 기다려주시면 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에 따라 국회에서는 스튜디오에서 정기적으로 교육을 개최하거나 문화복지 행사를 하도록 하는 법안 등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JSH의 정희진 기자입니다. 안녕하세요. 문화의자의 김민선입니다. 오늘의 핑크빛이 감도는 연예계 소식으로 시작합니다. 권서연 씨와 노현홍의 열애 사실이 밝혀지면서 큰 화제를 모으고 있는데요. 두 사람은 지난 여름 기획부라는 작품 활동을 하면서 첫 만남을 가졌고 지난달에 노현홍 씨가 사과 엔터테인먼트에 들어가게 되어 만날 기회가 잦아지면서 서로에게 호감을 느꼈다고 밝혔습니다. 오늘 오후 인터넷에 그들의 데이트 장면을 포착한 사진이 올라와 그들의 열애 소식을 밝혀졌는데요. 이미 주변인들은 그들 사이에 핑크빛 기류를 눈치채고 있었다고 합니다. 10월 초부터 두 사람이 만남을 조심스럽게 시작했다고 저희는 알고 있고요. 만나기 시작한 지 얼마 안 됐기 때문에 아직은 서로를 알아가는 단계입니다. 두 사람 사귀는 모습 예쁘게 지켜봐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잊지 마세요. 여자친구가 있다고 들었는데 여자친구한테 영상 편지 하나. 아 뭐야? 왜 무서워하니까. 갑작스럽게 이렇게 해서 뭐라 말을 해야 될지 모르는데 많이 좋아해요. 미치. 안 한다고 했잖아. 눈 개싸웠어. KTN에서는 이제 더 이상 못 보지만 사과에서 계속 만날 수 있으니까. 제가 고백에 대한 스토리를 줬는데 장미꽃 10다발을 신발 주머니에 넣어서 갔다고. 신발 주머니라니. 그 신발 주머니잖아. ABC 그 봉투였어. 근데 이중으로 했어. 한전에 되게 큰 비닐백이 있었는데 왜냐면 꽃이 찌그러지면 안 되니까. 이걸 내가 지금 왜 이렇게 구구절절히 말하고 있는지 모르겠는데. 그 꽃 얼마였습니까? 한 송이에 3,000원. 한 송이 3만원 돈 많이 쓰셨네. 감사합니다. 이 소식을 들은 네티즌들은 둘에게 축하의 메시지를 보내고 있습니다. 두 분 이쁜 사랑 이어가세요. 다음은 문화 소식입니다. 국내 최대 방송국 KTN이 내가 모르는 내 친구를 개최했습니다. KTN국을 대표하는 실력 있는 감독들에 의해 만들어진 총 4개의 단편 영화와 아마추어 제작자들의 참여로 만들어진 톡톡 튀는 CF들로 꾸며진 이번 영상제는 높은 수준의 영상을 상영하였고 국내 최초로 여러 가지 시도를 많이 했다는 점에서 호평을 받고 있습니다. 우선 다양한 장르의 영상들이 상영되었다는 점이 굉장히 좋았다고 생각됩니다. 그리고 실력 있는 감독들의 명성답게 영상들이 모두 높은 수준이었고 그 안에서 관객들에게 보내는 메시지도 의미가 있었습니다.
그리고 CF들도 아마추어 제작자들이 만들었다는 것이 믿기지 않을 정도로 아이디어와 영상미적인 관점에서 모두 좋은 모습을 보여줘서 전체적으로 국내 최고의 영상제였다고 자신있게 말할 수 있습니다. 서왕리에 마무리된 KTN 영상제에 여론의 관심이 쏟아지면서 영상제에 참석한 이 대통령도 축사를 하면서 국내 문화 콘텐츠의 발전을 위해 힘쓰겠다고 말했습니다. 내년 14회 영상제도 기대가 됩니다. 스포츠 서랍입니다. 지난 9월 열린 정기 고연전이 무승부로 막을 내렸습니다. 두 학교 선수들은 치열한 경기를 펼쳤고 각 학교 학생들의 응원전 또한 뜨거웠습니다. 그 열광의 도가니에 제가 한번 다녀왔습니다. 지난 9월 27일 2013 정기 고연전이 잠실야구장에서 화려하게 개최되었습니다. 첫째 날에는 야구, 농구, 아이스하키가, 다음 날인 28일에는 럭비와 축구 경기가 열렸는데요. 이틀 동안 불꽃 튀는 접전이 이어졌습니다. 야구에서는 연대가 승리했지만 다음으로 열린 농구에서 고대가 연대를 가볍게 이기면서 1대1 상황이 되었는데 후에 열린 아이스하키가 무승부로 끝나면서 승부를 예측할 수 없게 되었습니다. 다음날 열린 럭비에서는 고대가 승리해 정기 고연전이 고대의 승리로 기울어지나 했지만 연대가 축구 경기에서 이김으로써 2013 정기 고연전은 2대2 무승부로 마무리되었습니다. 치열했던 경기만큼 각 학교 학생들의 응원전도 뜨거웠는데요. 이번 정기 고연전에는 무한도전 멤버들이 응원을 함께하면서 열기를 더했습니다. JSH 서정환 기자였습니다. 오늘의 공금 지수입니다. 공금에도 숨통이 트였습니다. 김채은 부통령의 공금 투자 실패로 급격하게 나빠졌던 재정이 세금이 들어옴으로써 조금씩 숨통이 트여지고 있는데요. 특히 익명을 요청한 시민이 거액을 쾌척함으로써 공금에 여유가 생겼습니다. 하지만 국가기반시설 보수 비용으로 상당한 금액이 빠져나갈 것으로 예상돼 국민들의 절약 정신이 필요한 때입니다. 안녕하세요. 날씨 옷장의 배지영입니다. 전국적으로 날씨가 매우 큰 차이를 보이겠는데요. 먼저 서울은 일교차가 큰 날씨가 지속되겠습니다. 아침 저녁으로는 쌀쌀하지만 점심에는 25도까지 올라가는 변덕스러운 날씨를 보이겠는데요. 외출하실 때 겉옷을 챙겨가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으로는 전국 날씨 보시겠습니다. 경기도는 아이스크림 먹기 좋은 더운 날씨일 것으로 예상됩니다. 인천에서는 비 소식이 있습니다. 우산을 꼭 챙기시기 바랍니다. 남쪽으로 내려가 보겠습니다. 대전은 덥고 습한 날씨가 계속되면서 높아진 불쾌지수가 폭식으로 이어질 가능성이 있으니 조심하시기 바랍니다. 대구는 이상기후로 인해 펭귄이 살기 좋은 쌀쌀한 날씨가 예상됩니다. 반면 남원은 짝사랑하는 친구를 보내는 눈물이 쏟아지듯 큰 비가 오겠습니다. 해외 날씨입니다. 북한 북부는 폭우가 쏟아지겠습니다. 일본은 집에서 이불 덮어쓰고 애니메이션이 보고 싶어지는 추운 날씨가 지속되겠습니다. 중국은 임자 있는 여자를 사랑한 남자의 마음처럼 우중충한 날씨를 보이겠습니다. 러시아는 앞머리를 희생하듯 바람이 세게 불겠습니다. 이상 날씨 옷장의 배지영이었습니다. 이것으로 뉴스 책상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편안한 밤 되시기 바라겠습니다.